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그 파리 테러 문제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네. 그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 IS 추종하는 사람이 체포됐다 그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불법 체류 중이던 30대 초반의 인도네시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IS를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그 위험이 포착됐다. 네. 이런 의미에서 체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테러로부터 안전한 걸로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뭐 프랑스 파리 테러의 충격이 엄청났던 만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IS를 추종하는 인물이 체포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서울 수많은 다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빠른 우리의 어떤 이 조치가 네. 좀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국회에서 그 1,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시키고요. 또 대테러 방지법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그 파리 테러 때문에 그 전 세계가 지금 충격을 받았죠. 이 충격이 보통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 판단해야 될 부분은 프랑스 파리 테러가 가져온 어떤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네. 하이니 법칙에서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의 작은 사소한 어떤 징조들이 나중에 큰 어떤 이런 테러의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어떤 예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1월에는 샤랄리 에브도의 그 이 만평 네. 어떻게 보면 희화하는 그런 어떤 만평 때문에 이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IS가 아닌 알카에다 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긴 합니다만 또 8월에는 이 대규모의 열차 테러가 미수됐지만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예민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테러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관람을 하고 있는 축구장에까지도 테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사상 최악의 테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90여 명이 넘는다 그러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 바탕클란 극장이 있습니다. 네. 이 프랑스의 이 계몽주의,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의 이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는 볼테르, 유명한 네. 이 네. 예술인 아니겠습니까? 이 볼테르가에 있는 이 바탕클란 극장은 이 중국식 형태의 건축물이긴 한데 여기가 일종의 파리 예술의 본산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이 한류의 어떤 또 유명 가수인 클리피가 여기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사태가 터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물론 이번에 미국 팀에서의 공연에서도 이런 참사 비중이 물론 정말로 우리가 경악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수만 명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2018년 평창 올림픽이 있죠. 네. 2019년은 이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이제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수도 서울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방문, 입출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테러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지 좀 짚어봤으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테러에 의한 희생자가 거의 없다 보니 네.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좀 안일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마다 이 국제금융센터의 통계 수치인데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할까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것이 해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테러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보시면은 2000년 불과 13, 14년 전만 하더라도 수백 건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000여 건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8천여 건을 넘어섰거든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테러가 늘어났고 특히 테러가 집중된 지역을 그래프의 파란 선을 보시게 되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IS의 본산이 되고 있는 시리아에서 이렇게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 대한민국 우리의 어떤 그 군이 파견된 적도 있었던 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여기에서도 지금
상당한 어떤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요. 이 나머지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테러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아시아라고 하는 2002년에 발리 세계적인 휴양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도 무려 2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2006년에는 스리랑카에서 103명의 테러, 그 다음에 2008년 뭄바이에서는 거의 뭐 3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테러가 있었거든요. 이처럼 더 이상 아시아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점점 테러는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가 무슨 그 정치적으로 요주의 인물이라든가 요인이라든가 정부의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문제는 민간인들 대상으로 테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참. 테러의 의미를 보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테러에 대해서 좀 그동안 보면은 좀 명확치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명확해지실 텐데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테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보시면은 좀 더 테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테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불분명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진다가 이 절반에 가까운 4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모든 행위, 그 다음에는 목적과 대상이 분명한 공격입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테러라는 것은 일단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테러가 얼마나만큼 위험한 것이냐는 목적은 분명한데 대상은 뚜렷할 수도 있고 무차별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칼리프와 십자군의 어떤 그런 목적성은 분명한 대결 구도의 이 프랑스 테러였지만 아니 일반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시라크를 포격했다면 그것은 이 프랑스 정부의 군이 행한 어떤 그런 행동이거든요. 행위였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고한 시민들에 대해서 테러가 자행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근데 대상은 무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고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이 또 가져주는 것이 거의 무한정대의 공포감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번 프랑스 테러의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가 형성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자칫 이 테러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에서도 만약에 한 건의 테러라도 있게 될 경우에 수많은 시민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그게 아마 테러를 자행하는 집단이 또는 사람이 가장 크게 노리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파리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가 주범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번 테러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테러에 있어서 테러의 의미와 함께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대상이 무차별적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대비가 가능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하면은 저기 말 그대로 우리가 비밀 요원이라든지 또는 정보 요원들이 이것을 이 파악해내서 물색해서 그것에 대한 이런 이 대응이 타겟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상한 사람이 발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신고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칫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운집한 그런 장소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숙지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7, 8만 명의 관중이 운집해 있는 이 프랑스 파리 북부의 이 축구 경기장에서도 아주 침착한 그런 대응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대형 경기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반드시 마음속에 숙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 그럼 시민들은요, 그 테러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테러냐. 9.12 테러는 테러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형태를 테러라고 하시느냐면은 가장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시는 이 테러의 가장 이 큰 사례가 바로 9.11 테러입니다. 우리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계 무역센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고 전 세계인들이 테러의 무서움에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건물, 도로 등을 폭파하는 그런 행위들 또는 폭파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테러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물리적인 우리의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도 엄청납니다. 네. 지난번 이 누구의 소행으로 최종적으로 이 밝혀지기는 이제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미국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는 그런 사이버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테러까지도 사이버 공간상의 테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특정한 인물,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이런 피습을 가하는 것, 네. 그것도 일종의 테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테러의 이 종류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테러가 가져오는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이 예의 주시하시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러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러 행위를 테러리스트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즉 정신적인 문제나 뭐 감정적인 문제로 보는 경우가 상당한 걸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테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제대로 된 인식을 좀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것이 개인 문제겠느냐, 그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의 이 우리 시민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결과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러의 원인이 테러리스트 네. 개인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가 48%였거든요. 높기는 하지만 아주 높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경우가 이제 19%, 중립이 33%인데요. 네. 이 테러리스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 경우를 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테러가 집단적으로 예.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매우 어떻게 보면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결과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착란에 의해서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 가능성, 물론 그럴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네. 보다 더 준비된 어떤 집요하게 어떤 준비된 과정을 거치는 점에서 테러의 원인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문제하고는 다르다라는 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하여튼 이번에 파리 테러라든가 뭐 다른 테러의 사례를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개인적인 문제냐 이렇게 보기엔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칼리프 십자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국가 간의 문제 또 이제 종교 간의 문제 이런 식으로 자꾸만 테러 부분이 달라지는 하나의 전쟁 형태로 발전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프랑스 네. 파리 테러 같은 경우에도 몇몇 테러리스트들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일으킨 테러가 아니라는 아니죠. 것이거든요. 예. 외부적으로는 또 표면적으로는 이 프랑스라는 국가가 바로 이 시리아에 대해서 IS 이라는 어떤 불법적인 어떤 무장 세력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한 네. 보복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이 무슬림과 그다음에 기독교 간의 어떤 대결 구도, 그래서 칼리프와 십자군의 어떤 대결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분석하는 진단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거의 6,625만 명 프랑스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한 600여만 명이 이 다민족, 특히 이 중동 어떤 이 출신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어떤 뿌리 깊은 어떤 비주류로부터 오는 갈등이 바로 이 테러에도 묻어났던 거 아니냐, 내부 협조자로서 또 작동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어디로부터 자행될지에 대한 보다 좀 근본적인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뭐 앞서서 유용한 앵커가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뭐 종교의 문제도 원인이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뭐 마찬가지로 일각에서는 뭐 유럽 그리고 또 중동에서 벌어지는 테러를 종교적 갈등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관, 이게 테러의 원인이 된다는 응답은 어느 정도가 돼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종교인 경우에도 앞서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도 국가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상당히 또 높은 걸로 나왔었고요. 종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종교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10명 중 8명이 넘는 82%는 이 종교적인 갈등이 테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요. 그리고 아니다라는 경우는 7%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간의 어떤 대결 구도에 따른 테러의 발생 가능성도 점칠 수 있겠지만 이 어떤 종교 간의 차이에 있어서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점이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어떤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국가 또는 그곳의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편견을 또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슬림 국가로부터 온 외국인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견을
바로 가져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인데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국가의 출신이 또 그 국가로부터 방문한 분들이 어떤 테러가 예상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또 우리 국가 또 어떻게 보면 세계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또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수많은 또 방문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우리가 이런 테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과 또 외국인에 대한 너무 지나친 불필요한 또 이 부적합한 그런 편견을 가진 것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라든가 IS는 상당히 극단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반 무슬림하고는 다르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IS의 본산이 되고 있는 이라크라든지 이 시리아의 국민들도 이 시리아라고 하는 이 국민들도 IS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리아나 이라크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을 어떤 테러리스트다, 네. 테러 집단이라고 지나치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IS는 실제로 뭐 서구 세계의 사람들한테만 테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자기네들하고 종교가 다르다, 뭐 어떤 부분이 다르다 그러면 테러를 가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요. 예. 오죽했으면 그 수많은 난민들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정말 어린 이 터키 해변에 이 숨진 채로 누워 있는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말 무고한 프랑스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 주장이 있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라든지 어떤 입장 표명을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테러를 통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다면 이것이 과연 정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일까요? 네. 하여튼 뭐 세계에서 지금 반인륜적인 행위다 이런 뭐 성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자, 테러의 원인을 뭐 우리가 많이 짚어봤지만요, 결국은 테러를 일으키는 집단은 그런 집단들, 단체, 이 사람들이 결국 테러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시민들은 보나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공포감을 조성하는 단체들, 특히 네. 그런 단체들이 원인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앞서 종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유진행자께서 잘 아시는 세계적인 뭐 역사학자가 사회학자가 되겠습니다만, 예. 문명 충돌을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가와 종교가 배경이 된 이런 단체, 사실 알카에다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는데 그렇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국민들 10명 중 7명이 넘게 그렇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단체야말로 실질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아니다라는 경우는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테러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공포감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도 보시면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또 이런 테러 발생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추모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인들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명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또 네. 실제 생기지도 않은 이런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우리가 움츠려들고 이 프랑스를 또 수많은 관광 예정됐던 것이 취소되지 네.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떤 그 전 세계의 경제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바로 정말 이 공포감을 주는 단체의 어떤 그 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러 원인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을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로 살펴봤습니다. 테러의 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뭐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테러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데, 테러에 대한 어떤 목적이 뚜렷합니다. 테러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들은 국가 간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라든지 역사적인 오래된 어떤 원한 관계가 분명히 이 섬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테러로 표출할 수 있는 단체나 세력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들이 정말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테러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문제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대응을 준비를, 또 시민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 코엑스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건 어떤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코엑스에도 심지어는 뭐 폭발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보가 있어서
경찰에서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던 만큼 어떻게 보면 그 공포감 자체는 상당했다고 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같이 이 12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이번 프랑스 테러 이후에 상당히 바뀐 그런 흐름들이 또 예고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세계 경제와 또 이 세계인들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낸 바탕클란 극장에 우리 한국의 유명 가수인 클리피가 공연을 한 곳 아닙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전 세계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특히 테러 대비 수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테러 대비 수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 테러 잠재되어 있는 집단이라든지 인물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 같은 것도 확보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대비가 되어 있느냐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중시설에서 이러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피라든지 또는 대응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어떤 네. 경찰 특공대 같은 곳에서 대응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대비가 좀 불철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왠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인 것만큼 네. 좀 안전하다는 점에서 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좀 무방비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에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 또는 시설들 또는 중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서울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부각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외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요.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또 추모 행렬도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그 프랑스 파리 시민들의 성숙된 어떤 의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대비를 강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요, 고함 20 매거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